왕의 여자, 후궁 이 단어들이 주는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아마도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궁궐 깊은 곳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누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베일 뒤에 가려진 진짜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났던 동시에 가장 처절하게 쓰러져 간 이들이 바로 후궁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은밀한 삶과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왕실을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스캔들을 통해 권력과 욕망이 뒤엉킨 궁중 암투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극 드라마 속 이야기들은 사실과 허구가 뒤섞여 만들어진 환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록 속에 숨겨진 진실은 때로는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인간적인 고뇌로 가득 차 있죠. 한 여인의 삶이 거대한 권력 구조 속에서 어떻게 파괴되고 유린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과 희생이 왕조의 역사에 어떤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단순한 가십거리나 궁중 암투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그 참혹한 진실을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울이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이라는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한 여성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갈망하다가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충격적인 사건부터 만나보시죠. 공식적인 후궁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왕실과 깊이 얽혀 조선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 바로 어우동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왕실의 그림자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궐의 육중한 문턱을 넘어섰던 여인들만이 비극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 문밖의 자유로운 영혼조차 왕실의 그림자와 시대의 억압 속에서 처절하게 쓰러져 가기도 했죠. 성종 제위 시기, 한양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희대의 스캔들, 바로 어우동 사건입니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조선이라는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정숙함과 순종이라는 틀에 갇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어우동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담한 행보를 보였고 이는 곧 보수적인 사대부들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녀의 자유분방한 기질은 세상을 향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비난의 화살을 불러오는 빌미가 되었죠. 어우동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갈등을 겪었고 결국 이혼하게 되면서 그녀는 사회의 냉혹한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당시 재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상상을 초월했죠. 그러나 어우동은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남성들과 교유하며 당시의 도덕률을 흔드는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고 그 중에는 왕실의 종친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가 한양 도성을 뒤덮었고 결국 그녀는 당대 최고의 논란과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당시 조선 사회를 뒤흔든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 어우동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스캔들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했던 족쇄가 얼마나 견고했는지, 그리고 그 족쇄를 벗어나려 했던 한 개인의 자유로운 영혼이 어떻게 시대의 폭력에 의해 짓밟힐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이죠. 그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결국 그녀는 차가운 재판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우동은 자신의 행위가 결코 죄가 아님을 호소했지만 시대의 엄격한 잣대는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불순한 것으로 간주되었죠. 차디찬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 어우동은 형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수군거리는 차가운 시선만이 따랐을 뿐이죠. 한 여인의 자유를 향한 갈망이 시대의 폭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었는지, 그 처절한 진실은 어우동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역사는 그녀를 단순히 음란한 여인으로 기록했지만
과연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을까요? 이처럼 조선의 궁궐은 단순히 왕과 왕비, 그리고 후궁들이 사는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때로는 가장 잔혹한 권력의 각축장이었고, 때로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유린되는 비극의 현장이기도 했죠. 어우동의 이야기는 그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왕자까지 넘봤던 욕망의 화신, 희빈장 씨의 피 튀기는 궁중 암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녀의 삶은 또 어떤 충격적인 진실들을 품고 있을까요? 어우동의 비극적인 서막이 닫히고 이제 우리는 조선 궁궐의 가장 뜨거웠던 권력 암투 속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바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비의 자리까지 넘봤던 욕망의 화신 희빈장 씨의 이야기죠. 그녀의 삶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한 여인을 광기로 몰아넣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때는 숙종대, 궁궐에 입궁한 장옥정은 젊은 왕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아마도 당대 최고의 미모와 함께 남다른 총명함을 지녔던 그녀는 순식간에 숙종의 깊은 총애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저 평범한 궁녀였던 장씨는 숙종의 사랑을 발판 삼아 빠르게 희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왕의 지극한 총애는 그녀에게 날개와 같았지만 동시에 그 날개는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한 위험한 욕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희빈장 씨의 눈은 이제 왕의 옆자리, 즉 왕비의 자리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중전이었던 인현왕후는 왕실의 법도와 예의를 중시하며 온화한 인품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희빈장 씨의 야망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죠. 숙종의 마음이 완전히 장 씨에게 기울자 결국 인현왕후는 폐위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희빈장 씨였습니다. 한낱 궁녀가 왕의 총애만으로 왕비의 자리에 오르다니 이는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파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인현왕후를 밀어내고 마침내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선 오만함과 승리감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을 향한 욕망은 한번 채워지면 만족할 줄 모르는 법이죠. 왕비가 된 희빈장 씨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장 씨는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궁궐 깊은 곳에서 은밀히 무당을 불러 저주 의식을 행했다고 하죠. 인현왕후의 신발을 묶고 인형을 만들어 바늘로 찌르는 등 섬뜩한 주술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왕실의 엄격한 규율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된 행위였을 텐데요. 아마도 그녀의 불안감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권력도 결국에는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숙종의 마음은 점차 식어갔고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다시 복이 되면서 희빈장 씨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죠. 결국 그녀의 저주 행위가 발각되면서 숙종은 희빈장 씨에게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차가운 독약 한 사발을 마시며 생을 마감해야 했던 희빈장 씨.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요? 한때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를 둘러싼 궁인들의 시선은 아마 싸늘하고 냉정했을 겁니다. 희빈장 씨의 삶은 욕망이 빚어낸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와 같습니다. 왕의 총애로 얻은 권력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궁중 암투가 얼마나 피 튀기는 잔인한 현실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죠. 단순히 권력을 탐한 악녀로만 기억하기에는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격정적이고 복잡한 인간 군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왕실이라는 화려한 배경 속에서 펼쳐진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과연 그녀는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변질되어간 희생자였을까요? 어쩌면 그 둘 모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후 더욱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달았죠.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중전의 자리에 오르자
장희빈의 얼굴에는 그 어떤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승리감과 더할 나위 없는 오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억눌렀던 모든 제약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에 차 있었겠죠. 하지만 그 화려한 정점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파멸을 재촉하는 시작점이 되고 맙니다. 권력의 맛에 취한 그녀는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자신의 아들, 왕세자를 지키고 영원한 권세를 누리려는 욕망은 결국 금기를 넘어서는 광기로 이어졌죠. 궁궐 깊숙한 곳, 은밀한 처소에서 밤마다 무당을 불러 저주의식을 행했다는 기록들은 그녀의 불안과 탐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저주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인현왕후와 다른 경쟁자들을 향한 그녀의 뿌리 깊은 증오와 불안이 이런 끔찍한 행위를 부추겼을 것이라 짐작하곤 합니다. 불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섬뜩한 주문이 읊조려지는 그 밤의 의식들은 장희빈의 영혼을 잠식해갔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광기는 숙종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고 그녀는 다시금 후궁으로 강등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는 왕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싸늘하게 식은 임금의 시선 속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죠. 그리고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사약이 그녀에게 내려집니다. 그 순간 그녀를 둘러싼 궁인들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을 겁니다. 한때는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두의 두려움을 샀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쓸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사약이 담긴 그릇을 마주하며 장희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미소는 오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그렇게 조선을 뒤흔들었던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은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궁궐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그림자 속에서는 또 다른 여인의 애처로운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이번에는 영조 시대의 후궁, 문숙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왕의 깊은 총애를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역사에 기록된 그녀의 흔적은 희빈 장씨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어딘가 애틋한 분위기를 풍기죠. 영조의 곁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문숙의 평화로운 한때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처럼 아름다웠을 겁니다. 왕의 사랑을 받으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왕실이라는 곳은 개인의 행복을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는 잔혹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영조 시대는 사도세자를 둘러싼 비극적인 갈등으로 인해 궁궐 전체가 불안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죠.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깊은 골을 만들었고 그 갈등의 파고는 궁궐의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문숙 역시 그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점차 격화되는 왕과 세자의 갈등을 지켜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을 겁니다. 총명했던 사도세자가 점점 이상 행동을 보이고 영조의 분노가 극에 달할수록 문숙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닥쳐올 불길한 미래를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총애받던 후궁이었지만 그녀는 그저 한없이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문숙에게도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사도세자 사건에 엮여 영모제로 몰리게 된 것이죠. 한때는 왕의 총애를 받던 몸이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신문실에서 초라하고 두려움에 떨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한없이 냉혹했고 그녀를 향한 동정심은 찾아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모습은 그 자체로 비극이었죠. 결국 문숙은 영모제가 확정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그녀는 어떤 밤들을 보냈을까요? 한때 누렸던 평화로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절망에 잠겼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 누구도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그녀를 감쌌을 뿐이죠. 영조의 총애를 받았던 한 여인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궁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문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궁중 스캔들이 단순히 왕실의 가십거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짓밟히고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픈 기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조의 곁에서 한때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던 문숙. 그녀는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궁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문숙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가십거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짓밟히고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왕조 500년의 깊은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화려한 궁궐이 사실은 가장 잔혹한 생존 경쟁의 장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우동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여인도, 희빈 장씨처럼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좌를 탐했던 여인도, 그리고 문숙처럼 정치적 암투의 희생양이 된 여인도, 결국은 모두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과 지혜, 때로는 강렬한 욕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던 역설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왕의 사랑이라는 달콤한 환상은 마치 금빛으로 빛나는 덕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속삭였지만 결국에는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처절한 비극으로 치닫게 만들었으니까요. 궁중 스캔들이 단순히 흥미로운 옛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희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궁궐의 겉모습만이 아닌 그 안에서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인간 군상들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접하는 왕의 여자라는 표면적인 이미지 뒤에는 이처럼 처절하고 비극적인 실존 여성들의 삶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권력과 욕망이라는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유린하고 그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들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하죠.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과거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숨겨진 진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왕조를 뒤흔든 또 다른 미스터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